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최근 체크포인트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세계 IT 보안 전문가 450명 중 69%가 원격근무 보안을 위해서 온프레미스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격근무는 트래픽이 급증하고 보안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이나 세시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프레미스 보안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집중이 됐는데요. 체크포인트는 이 결과에 대해서 기존 솔루션을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일제히 도입하기보다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온프레미스 보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방화벽을 쌓아놓는 것으로 최근과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체크포인트 코리아 한승수 이사와 함께 퀀텀 어플라이언스로 구현하는 하이퍼스케일 보안이라는 주제로 온프레미스에서도 클라우드에서처럼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확장과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보안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코리아 한승수 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승수입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 주세요.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 응답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는 방화벽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회사이긴 한데 여기 참여하신 고객분들이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이사님,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저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는 1993년에 설립된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이버 보안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초에는 네트워크 보안, 그 중에서도 방화벽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28년 역사 동안 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 중에서 특히 개발이나 기술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보안 회사입니다. 28년 동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세를 달리고 있었고요. 금융위기나 이런 다양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저희 체크포인트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포인트한테 투자를 했을 때 체크포인트 제품을 샀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8년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장 평가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트너의 네트워크 파이어웨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웨이라고 하는 매직 쿼드런트가 시작되고 단 한 차례도 리더 위치에서 빠지지 않는 유일한 보안 벤더고요. 보시는 것처럼 NSS랩이나 IDC로부터 모바일, 엔드포인트 그리고 클라우드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의 철학, 체크포인트 정신은 제가 차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모든 제품에 있어서 탐지에 그치지 않고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 차단이 가장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100% 완벽한 차단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다 차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안 벤더는 주의해라 이런 경고도 하는데 그래서 체크포인트가 말하는 차단이 방화벽에서 100% 다 맞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뜻으로 체크포인트가 차단이라는 이런 철학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차단의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샌드박스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를 제외한 다른 벤더분들은 보통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만나는 샘플은 걔를 분석하고 그냥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만약 걔가 말에어로 밝혀지면 걔를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추후에 올라오는 공격들은 막아드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첫 번째 샘플부터 걔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에 구현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존의 샌드박스와 CDR 기술이라고 하죠. 무해화라고 부르는데 이 무해화 기술을 저희 샌드박스 제품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처음 만난 샘플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저희 원래 사용자들한테 전달함으로 해서 첫 샘플부터 막아주겠다라는 컨셉이 저희 제품 전반에 흐르는 차단을 우선으로 하는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8년 동안 여러 가지 보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요. 최초에는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이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는 사용자 및 액세스 보안까지 다양한 넓은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제품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제품은 전부 다 저희가 퀀텀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묶었고요.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 가드라고 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엔드포인트 보안 및 사용자의 액세스 보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세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모니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퀀텀이나 클라우드 가드나 하모니에 똑같은 스렛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IoT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스렛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TI, 스렛 인텔리전스를 공급하는 체계 같은 것들도 다 인피니티라고 하는 툴로 묶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저희 퀀텀하고 클라우드 가드하고 하모니 중에서 퀀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퀀텀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보안 제품인 거죠, 그죠? 퀀텀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해서 퀀텀 IoT,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보호를 제공하는 제품을 저희가 퀀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은, 물론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 일단 레가시 방화벽은 모두들 아시죠, 그죠? IP나 포트를 기반해서 트래픽을 통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IPS 기능은 IPS 기능도 여기 참여하신 고객분들께서 많이 아실 텐데 외부에서 내부로 뭔가 네트워크 트래픽 내에 공격 코드를 실어서 보냈을 때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OS를 웹 서비스를 익스플로이트해서 권한을 탈취한다든가 서비스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방어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은 레가시 방화벽과 조금 대비되는 개념인데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썼을 때 생기는 트래픽의 패턴을 보고 막아주는 거죠. IPS하고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다르지만 내가 목적은 다르지만 기본 동작하는 메커니즘상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방화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레가시 방화벽 더하기 IP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합쳐서 우리가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시장에서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URL을 필터링 해준다거나 바이러스, 보트에 대한 통제 기능, 그리고 스팸 통제 기능까지 합쳐서 위협 차단, 그래서 저희가 NGTP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샌드박스 기능, 스렛 에뮬레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단 기반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무해화 기능, CDR이라고 부르는 기능과 합쳐서 위협 제거, 스렛 익스트랙션 이렇게 표현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레가시 방화벽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의 시그니처 기반의 통제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그 다음에 IPS 기능, 알고 계시는 IPS 기능 합쳐서 통상 NGFW라고 부르고요. NGFW는 체크포인트뿐만 아니고 다양한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체크포인트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방화벽은 기존 레가시 방화벽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해서 통제해주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는 IPS를 합친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당연하게도 외부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내부 떠나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이해해야만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차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알아야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부의 사용자가 뭔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사용자가 뭘 쓰고 있다를 식별할 수 있어야만 좋은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가장 세밀한 트래픽 통제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차세대 특징이 아주 넓은 그 CV 커버리지 제공한다고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장 많은 IPS 취약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단 저희 차세대의 특징은 아닌데요. 저희 체크포인트가 갖고 있는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드릴 텐데요. 보시는 빨간 막대기는요. 각 보안 벤더가 갖고 있는 자체 OS의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개의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벤더들이 가장 빠르게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스스로의 OS가 안전해야만 그 OS를 우회하고자 하는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벤더가, 보안 제품이, 보안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취약점이 적냐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알려진 취약점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객들이 얼마나 빠르게 원상태로 누군가에게 취약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16개의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6일 안에 어떤 해결책을 전달한 반면에 저희 경쟁사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취약점 그리고 훨씬 더 오랜 이 문제를 수정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체크포인트에 근무한 연수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3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저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품을 쓰기가 참 좋다. 쓰기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다른 보안 제품들에 비해서 내가 UI가 직관적이고 뭔가 이슈를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량화한 표현인데요. 보안 게이트웨이가 어떤 고객사가 있고 그 고객사가 보안 게이트웨이를 50개 운영한다. 라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000시간 정도 필요했고 경쟁사들은 저희보다 많게는 2배까지 필요했죠. 무슨 의미냐면 최초에 같은 가격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가치를 주고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0시간 정도 운영시간 차이 난다는 것은 거의 반 맨먼스 정도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TCO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포인트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저희 샌드블래스트라고 하는 제로데이 어택, 랜섬웨어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샌드블래스트는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스렛 에뮬레이션, 다른 한 가지가 스렛 익스트랙션입니다. 스렛 에뮬레이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샌드박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 샘플 파일을 새로운 이미지에 집어넣고 걔를 실행한 뒤에 뭔가 새로운 행위를, 그러니까 그 파일을 실행했을 때 일어나는 행위 기반으로 내가 언노운 공격을 맞을 수 있다. Behavioral Dete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AV나 AB나 IPS나 앱 컨트롤처럼 뭔가 DB가 없어도 그 파일이 하는 행위를 분석해서 이런 행위는 악성이다 라고 판단하는 솔루션인데요. 샌드박스는 사실은 많은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벤더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차단 기반으로 접근하지 못하느냐. 샌드박스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실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DB와 비춰보는 게 아니고요. 파일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회 기법도 있어서 이게 악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 기반 접근이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샘플은 통과되는 벤더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랬을 때 상황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랜섬웨어들은요,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 파일만, 첫 번째 샘플만 들어가도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악성 말해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샘플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CDR 솔루션, 무회화 솔루션인데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일을 받으면 그 파일을
먼저 재구성합니다. 파일을 펼쳐보고 그 안에 실행 가능한 요소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뭔가 인베드된 오브젝트 있다든가 외부로의 링크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들어가 있는 요소들 중에서 잠재적으로 악성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제거해내버리고 문서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OS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취약점이 있고 그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야만 걔가 악성, 말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실행 가능한 요소들을 전부 빼버리고 전달하게 되니까 사용자는 안전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샌드박싱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단 기반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사님, 그 무해화 기술이 국내에서도 많이 좀 공급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CDR이라고 해서 문서에서 액티브 콘텐츠를 완전히 다 제거해서 원본 문서랑 똑같은 형태로 조립해서 공급한다. 이게 이제 국내 뭐 한글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국내 업무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요. 또 웹에 있어서 무해화를 위해서 원격 브라우저 격리라고 해서 브라우저를 원격지에서 열어봐서 그 악성 그 스크립트나 악성 콘텐츠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이거랑 그 체크포인트가 제공하는 이런 무해화는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독립된 CDR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여러 개의 보안 솔루션을 병렬로 쭉쭉 배치했을 때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병렬적인 보안에 대해서 각각을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데서 총 소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초창기에 보셨던 것처럼 통합된 샌드박싱 솔루션에서 이 CDR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저희는 웹과 메일에 대해서 모두 CDR을 제공해요. 메일을 받게 되면 저희가 먼저 메일을 받아서 무해화하고 전달 드릴 수 있고요. 웹 트래픽에 대해서도 저희 인라인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브라우저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받아서 그 플러그인이 먼저 무해화를 제공하고 원본을 추후에 제공하는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샘플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실제로는 확장자를 보시면 DOC 파일인데 걔를 저희가 PDF로 바꿔버린다든가 물론 웹이나 메일이나 모두 무관하게 실제 원본 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DOC를 DOC로 할 수도 있고요. 보안 관리자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DOC 파일을 애초에 PDF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샌드블래스트라고 하는 제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박싱과 무해화를 한 번에 제공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인프라 내에서 체크포인트 클라우드로 파일을 보내서 무해화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프렘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샌드박싱도 마찬가지로 내가 온프렘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T2라고 부르는 어플라이언스를 구현해서 샌드박싱을 로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샌드박싱과 무해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고요. 엔드포인트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API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내의 어떤 인트라넷 시스템에다가 체크포인트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메일을 받으면 그 메일 이제부터는 체크포인트 클라우드에 가서 스캔하고 와 혹은 TE 어플라이언스에 가서 스캔하고 와 스캔한 뒤에야만 파일을 열게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게 되겠죠. 저희 샌드박스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안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NSS 랩스가 실시하는 BPS 테스트에서 BPS 테스트가 이제 브리치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샌드박싱 계열의 제품군들을 평가하는 평가고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체크포인트의 기본 레가시 파이어월 기능, 차세대 파이어월 기능, 봇과 바이러스로 대표되는 스랩 프리벤션 기능, 거기에 샌드박싱, 무해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로 얹어져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체크포인트의 어플라이언스들의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의 오피스부터 아주 큰 급의
뭐 텔코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어플라이언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패키지에서 내가 어떤 보안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기능을 턴온, 턴오프함을 통해서 기능의 차이를 둘 수 있고요. 회색 배경에 보시는 어플라이언스들은 저희가 이 전 세대 어플라이언스들이고요. 그리고 요 청록색 배경의 어플라이언스들이 제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퀀텀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어플라이언스 라인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으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후속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5600 모델의 세 번째 칼럼에 있는 5600 모델의 후속 모델은 6600인데요. 성능이 대략 한 절반 정도 좋아졌어요. 같은 정도의 규모의 조직에 적용하는 보안 제품인 거고 가격도 거의 비슷한 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능은 최대 180%에서 뭐 최소 보시는 것과 같이 50% 정도까지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잠깐 보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5400이라고 하는 예전 모델은 4세대, 그러니까 NGTP까지 라이센싱을 포함시켰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퀀텀 게이트웨이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 기능과 무회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1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저희 체크포인트 고객들은 퀀텀 게이트웨이 고객들은 원하는 만큼의 체크포인트의 모든 보안 기능들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지만 뭐 1.46에서 2.5G까지 트래픽 처리 성능도 증가했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뭐 CPU 코어나 네트워크 연결 성능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새 어플라이언스 라인업이니까요. 최신 CPU나 최신 하드웨어를 채용해서 가장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했고요. 저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체크포인트는 CPU 기반으로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저희 경쟁사들은 많은 분들이 보통은 각각 고유의 어떤 처리 목적, 특정 목적의 처리 장치들, 뭐 흔히 말하는 NPU, 뭐 ASIC 이렇게 표현하죠. NPU나 ASIC을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성능을 얻는 반면에 저희는 순수하게 CPU의 힘만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지난 28년간 계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왔고요. 저희가 아주 최근에는 지금까지도 해온 기능들을, 해온 그 CPU 기반의 성능 최적화 기능들을 좀 굉장히 많이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 말미에 저희가 새롭게 개선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하드웨어를 내놨으니까요. 중간은 어떤 환경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훨씬 더 많은 메모리과 훨씬 더 많은 랜 카드들을 꽂을 수 있는 형태로 하드웨어를 구현했고요. 제품의 아키텍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CPU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플렉서블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랜카드에서 트래픽을 받으면요.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녹색으로 처리된 최적화된 엔진들이 트래픽을 받아서 트래픽을 전부 다 정리하죠. 정리해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걸릴 건 걸러지고요. 이제 그 위로 내가 봇이나 바이러스, 샌드박싱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면 각각의 엔진들이 병렬로 그 트래픽을 처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마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위한 기능들 갖추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가 아까 말씀드린 체크포인트의 클라우드 기반의 스렛 인텔리전스, 스렛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TI의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진보된 공격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렛 클라우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보안 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클라우드 기반의 TI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이 DB를 가진 클라우드 기반의 스렛 인텔리전스입니다. 퀀텀 IoT를 포함해서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저희 체크포인트의 보안 요소들이 이 스렛 클라우드라고 하는 요소를 같이 첨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뭔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공격을 탐지하면 그것이 스렛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그 스렛 클라우드를 참조하는 클라우드나 모바일에 있는 체크포인트의 보안 제품들도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인 저희가
하이퍼스케일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하이퍼스케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입니다. 하이퍼스케일은 개념의 정의가 애초에 내가 원하는 규모의 어떤 뭐랄까요, 보안이라고 하면 원하는 규모의 보안을, 컴퓨팅이라고 하면 원하는 규모의 컴퓨팅 리소스를 아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원하는 규모의 보안을 원하는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1층에 짓고 살고 있다가 가족이 늘어나서 갑자기 집이 큰 게 필요하다. 3층 집을 지어줘 라고 하면 3층 집은 뭐 1년, 2년, 3년 걸려서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컴퓨팅 리소스들은 뭐 불과 클라우드에 가지게 되면 불과 1분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크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이퍼스케일의 개념을 보안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컨셉이 하이퍼스케일 보안 마에스트로입니다. 이 마에스트로는요, 아주 쉽게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시는 그림이 하이퍼스케일 오케스트레이터가 부르는 새로운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체크포인트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어플라이언스가 기존의 퀀텀 게이트웨이들하고 붙어서 성능을 거의 리니어하게, 저희가 보통 리니어하다고 그냥 표현하는데 리니어하게 배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 하나가 30G의 스랩 프리벤션 성능이 있다면 장비를 최대 52개까지 묶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1.5테라까지 성능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 그 다른 경쟁사들도 그 처음에는 작게 도입했다가 필요하면은 장비를 더 추가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 예를 들어서 30G 장비를 하나 쓰다가 30G를 하나 더 넣었다 했을 때 60G가 되는 게 아니라 뭐 50G, 45G 아니면 심지어 뭐 10%도 성능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이전에 쓰던 거를 그냥 버리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합 관리도 안 되고 복잡성도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데 체크포인트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리니어한 성능의 통합 운영까지 가능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비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벤더들이 성능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 제약도 있을 겁니다.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뭐 한 대 있다가 두 대 늘어난다, 두 대 있다가 세 대 늘어난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저희 하이퍼스케일이라 하면 저희는 한 대, 두 대를 통해서 성능을 두 배, 세 배, 뭐 물론 그렇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52개까지 해서 성능을 몇십 배 키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실제 성능이 늘어나냐는 부분이 실제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커넥션 처리가 한 군데서만 되면 안 됩니다. 그 커넥션 처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두 번, 세 번 백업을 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장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장비가 갖고 있는 처리 성능을 나눠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장비 한 대만 가지고 하던 기능을 두 번째 장비 넣고 세 번째 장비 넣게 되면 일단 세 번째 장비가 넣을 수 있는 벤더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저희는 하이퍼싱크라고 하는 저희가 특허를 받은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장비가 처리하고 있는 트래픽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장비가 다 맡아서 백업해준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한 장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게 10개라고 한다면 10개까지 쭉 같이 분산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첫 번째 장비가 문제가 생겨도 그 트래픽을 두 번째, 세 번째가 균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장비들이 균등하게 나눠서 함으로 해서 트래픽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리니어하다 혹은 거의 리니어하다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장비를 쭉 연결한다 하더라도 늘어날 때마다 대략 한 1 내지 2%의 추가적인 오버헤드만 발생하고 있고 이나마도 더 0점대로 낮추려고 하는 로드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비 레벨의 페일오버 체계가 아니고 커넥션 레벨의 페일오버를 제공하면서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거의 리니어하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장비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체크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체크포인트의 제일 최고의 장점은 관리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고객들부터 듣는다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보안 게이트웨이들과 아까 먼저 보셨던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애들은 같은 OS를 통해서 같은 UI에서 하나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안 정책 측면에서도 다 하나의 UI 내에서 정책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도 바꿀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가 하나의 게이트웨이처럼 동작하면서 성능을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모든 설정이나 정책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이트웨이에서 끌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간에 성능을 확장하겠다라고 딱 꽂아도 걔는 첫 번째 게이트웨이로부터 뭐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정책, 이런 라우팅 설정, 기타 여러 가지 설정 값들과 정책도 끌고 와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서 바로 성능을 배간다는 거죠. 그게 최대 수분 내, 제가 테스트해보면 실제 뭐 5, 6분 내에 모든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 이런 것들이 진정하게 구현된다는 거죠. 이미 두 개가 돌고 있는 망에 하나를 더 꽂으면 자동으로 정책과 컨피그레이션을 동기화해서 수분 내에 성능이 배가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 저희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에스트로라는 컨셉은 제일 좋은 장점은 고객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뭐 2개, 3개 붙이면 성능이 배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쉽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트래픽이 늘어났어. 그 경우에는 장비를 보통은 교체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는 방화벽이나 아이패스만 쓰고 있다가 어떤 보안 사고 혹은 보안에 대한 요구 레벨이 높아져서 내가 스랩 프리벤션 기능을 쓰고 싶다고 한 다음에 스랩 프리벤션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또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실제 보안 기능을 더 켜면 당연하게도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장비를 쓰지 못하고 네트워크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엉망 봐왔기 때문에 저희 마이스트로라고 하는 체계가 있으면 내가 양적으로 트래픽이 성장하든 질적으로 보안에 대한 니즈가 커지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안 기능 추가로 사용하게 되든지 간에 무관하게 기존 투자를 보고하면서 게이트웨이를 추가해서 성능을 그리고 보안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장비가 문제 생기면 그 부하를 다른 장비 한 대가 커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나눠서 퍼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유즈 케이스를 좀 마련해 봤어요. 위에 보시는 저희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거기 2대의 장비를 구현한다면 기존의 체크포인트의 HA는 통상적으로는 액티브 스탠바이였죠. 저 2대가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을 하다가 한 대가 문제가 있으면 밑에 보시는 게이트웨이요. 위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문제가 있으면 밑에 있는 게이트웨이 백업하는 구조가 통상적인 저희 고객분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많이 구현되는 케이스였는데요.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체계가 되면 2개가 같이 액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물론 오케스트레이터도 이중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뒷단에 있는 퀀텀 게이트웨이들한테 트래픽을 분산해 주게 되죠. 저렇게만 구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리는 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가 성장을 했다, 회사 성장을 해서 트래픽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게이트웨이를 추후에는 다른 게이트웨이도, 최신 버전들은 다른 게이트웨이도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꽂기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팅 같은 컨피그레이션과 보안 정책까지 읽어다가 수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2개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안의 양적 확장이나 보안의 질적 확장을 위해서 게이트를 추가하면 수분 내에 확장된 형태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에스트로라는 솔루션은요, 하나의 보안 게이트웨이로만 동작시키는 게 아니고요. 각각 보시면 다른 용도의 세그멘트에 다른 구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시는 4개의 구간이죠. 서버팜 구간, 내부망 구간, 인터넷 구간, 관계사망 구간. 그래서 보시는 저 4개, 첫 번째 서버팜에 있는 4개의 게이트웨이가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는 거고요. 맨 끝에 있는 관계사망용 게이트웨이 2개가 똑같은 하나의 게이트웨이처럼 동작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애는 하나의 게이트웨이처럼 동작시키는 그 그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수 개의 보안 그룹, 저희가 보안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보안 그룹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컨셉인데요. 스케일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혹은 어떤 대학교에 수강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수강 신청하면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한 망에 컴퓨팅 성능을 배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약간 개입을 해야 되지만 추후 로드맵으로 동적으로 제가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구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터넷망에 있는 예시에 나와 있는 인터넷망에 있는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넘었다. 그랬을 때는 40% 이하의 부를 받고 있는 곳에 가서 장비를 하나 땡겨와라 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쟤를 땡겨 붙일 수 있는 형태까지 구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개입이 일부 필요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체크포인트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철학과 제품에 대한 철학과 차단을 위주로 하는 철학과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 기능 그리고 샌드박스 기능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보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기존의 체크포인트를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체크포인트의 기능 개선 사항들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 설치를 가속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크포인트는 정책을 설치할 때 내가 새로운 정책을 개선해서 그걸 적용할 때 처음부터 만들어진 정책을 끝까지 다 설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적은 경우 1개, 100개, 1000개까지는 상관이 없을 텐데요. 정책이 뭐 10,000개, 20,000개 이런 식으로 정책이 아주 큰 경우에는 정책을 새롭게 다 설치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정책 설치하는 시간 동안에는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 약간의 지연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최신 소프트웨어에는 변경된 부분만 정책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설치 시간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므로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오는 지연이지만 그 트래픽을 처리 못하는 부분으로 인한 성능의 일부의 지연, 그러니까 처리의 일부 지연도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됐죠. 두 번째는 저희 코어엑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모듈에 다이나믹하게 그 롤을 나누는 부분이 생겼어요. 저희가 코어엑스L 다이나믹 스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체크포인트는 아키텍처가 CPU의 힘으로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CPU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어엑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는 CPU를 두 개의 역할로 나눠요. 하나는 트래픽을 받아주는 부분, 받아서 뿌려주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 보안 연산 처리하죠. 방화벽 정책을 보고 어플리케이션 정책을 보고 샌드박싱을 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 두 개 간의 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롤이 좀 더 한가하더라도 걔를 뺏어다가 바쁜 쪽에 배치할 수가 없었는데요. 배치하려면 상대가 개입을 해서 제품을 한번 재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가 최초에 고객사에 설치를 할 때 고객사 한계에 맞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들이 거의 최소화되긴 했었습니다만 여하튼지간에 보다 더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두 가지 역할들이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이쪽 역할하는 CPU들이 좀 더 한가하다고 하면 걔를 특정한 조건에 맞으면 이쪽으로 분배 주문을 해서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CPU가 좀 더 고르게 사용될 수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같은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개선에 인해서 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게 코어엑스L의 다이나믹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이나믹 디스패치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역할의 CPU 첫 번째 역할들은 트래픽을 받아서 뿌려준다 라고 했는데 뿌려줄 때 기계적으로 뿌려줬어요. 무슨 말이냐 출발지 IP나 목적지나 프로토콜을 보고 기존에 갖고 있는 테이블대로 뒤에 있는 다수의 CPU들한테 이 트래픽은 1번에 가, 이 트래픽은 2번에 가 라고 뿌려줬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CPU의 부하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픽을 뿌려주는 CPU 애들이 트래픽을 처리하는 CPU 애들의 부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번 CPU가 지금 부하가 많으니까
새로운 커넥션은 2번에 가, 3번이 높으니까 6번에 가,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보다 고르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CPU를 조금 더 원활하게 어떤 특정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출발지에서 특정한 목적지로 트래픽이 막 몰리는 경우에도 보다 균등하게 트래픽을 분산해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선만으로 하드웨어 개선 없이도 보다 큰 양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라 한다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지금 새로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자님께서 혹시 예. 제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체크포인트 퀀텀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한 고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항공우주산업도 있고 뭐 의료보건산업도 있고 또 민감한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어떤 예술 단체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는데 혹시 국내에서도 퀀텀 어플라이언스로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보호하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퀀텀 어플라이언스는 저희 그 주력 제품군이니까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큰 기업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사례는 이제 마이스트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마이스트로 사례는 사실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채택된 사례였는데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좀 케이스가 생기고 있어서 저희 그 대형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대형 저희 제약사고요. 그 제약사에서는 애초에 보안을 고려하실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들, 예를 들자면 내가 한번 투자했을 때 TCO를 보호한다든가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그 TCO 보호가 첫 번째로는 보안의 양적 성장.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처리할 트래픽이 10메가였는데 걔가 20메가, 100메가 된다 하더라도 내 투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는 처음에는 내가 그 방화벽만 쓰는 형태에서 추후에는 스레 프리벤션, 보시나 바이러스까지 사용하게 되는 보안의 양적 성장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알맞은 형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다가 저희 마이스트로를 소개를 드렸고 이 마이스트로의 개념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실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잘 설치돼서 아주 잘 IDC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지금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좀 소규모 기업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주 대기업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보안 담당자들은 다들 이제 트래픽은 늘어나고 위협은 급증하지만 예산은 적고 인력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급증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보여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고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마이스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스트로는 제가 오늘 그 세미나 내내 설명드린 대로 사실 마이스트로 제품 자체를 보면 그렇게 그 고가로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퀀텀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라면 같이 꼭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추후에 이걸 샀을 때 내가 회사가 더 커져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보안이 더 필요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이런 보안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새로운 보안을 구현하려면 기존에 설명드린 체크포인트의 다양한 보안 기능 중에서 뭔가 점점 켜나갈 때마다 그 퀀텀 어플라이언스는 점점 비중이 그러니까 차지 CPU 로드가 올라가겠지만 어떤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마이스트로라는 체계 내에서 그냥 게이트웨이만 좀 더 추가해서 그 성능을 배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내고 새롭게 투자하는 이런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스트로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온프레미스 보안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까 모두의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최근에 리서치를 해봤어요. 리서치를 했더니 뭐 클라우드에 대한 여기 보안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뭐 사스, 세시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온프렘에 대한 보안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고통이 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이제 그것들은 대부분의 클라우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이라 하면 꼭 이아스나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보안 혹은 클라우드를 통한 보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지만 같이 온프렘에 대한 보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뿐만이 아니고 온프렘에 대한 보안까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 마이스트로라고 솔루션은 마치 클라우드처럼 쉽게 하이퍼스케일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비즈니스는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지만 100% 다 클라우드로 갈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니까 온프레미스에서도 안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조금 더 비용 대비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체크포인트에 오늘 설명해 주신 퀀텀 어플라이언스와 마이스트로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체크포인트 코리아에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설문을 많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